모두 상승권의 움직임이 오늘 기대가 되는 첫날인데요. 대만 가건 지수 1% 이상의 상승으로 마감된 모습이 현재 기록이 되고 있고요. 우리 시장도 2030선 위에서 고가가 형성이 된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종목으로 투자를 해야 될지 라스찬스 종목과 그리고 수평계 투자 노하우에서 종목들, 전략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평계 투자 노하우부터 시작합니다. 네, 수급 주체들의 평균 단가를 활용해서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신현식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주가가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외국인의 매매 동향부터 살펴보죠. 현재는 1,487억 원가량의 매수입니다. 4일 만에 매수로 전환이 됐는데요. 과연 어떤 종목을 사고 팔고 있는지 평균 단가 분석을 해주시죠. 예, 오늘 이제 첫 번째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 하이닉스를 좀 매수를 하고 있고요. CS 창구를 이용해서 26,450원대의 좀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전고점 근처까지 좀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27,700원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보유하셔도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좀 매도하고 있는 주식은 LG 디스플레이를 좀 매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이치 창구를 이용해서 31,100원대에 좀 매도를 하고 있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추세 자체가 좀 꺾여 있기 때문에 반등의 폭이 조금 약할 것으로 좀 보여져요. 약하긴 한데 추가 상승 가능성은 33,3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보유하시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두 종목 다 보유의 의견을 주셨네요. 자, 그러면 기관 쪽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금 기관 투자자들 1,000억 원 이상의 매수인데 이 중에서 연기금 오늘까지 7연속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115억 원가량의 매수 우위가 잡히고 있는데요. 종목별의 특징 어떻습니까? 예,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도하는 주식은 우리금융을 좀 매도를 좀 하고 있고요. 우리금융 같은 경우에는 우리금융 창구를 이용해서 11,950원대에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매도가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적에는 12,300원까지 뭐 상승폭이 12,300원까지는 상승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보유하셔도 뭐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투자증권이죠. 우리투자증권을 오늘 사고 있습니다. 12,550원대 우리투자증권을 사고 있고요. 우리투자증권 창구를 이용해서 좀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 오늘 이제 증권 섹터가 그 가장 좀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적에는 이제 13,000원대부터는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중으로 13,000원을 돌파하기보다는 내일 정도 13,000원까지는 주가가 좀 상승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두 종목 다 보유의 의견을 주셨네요. 다음은 또 투신권의 매매 동향을 좀 볼까요? 투신도 지금 600억 이상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자, 종목별의 특징은 어떤가요? 투신권을 중심해서 이제 매도가 좀 나오고 있는 주식은 지금 이제 기아차가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고요. 기아차는 이제 56,400원대 한국증권 창구를 이용해서 좀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기아차 같은 경우에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지수는 좀 전고점을 좀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데 얘는 오히려 전저점 근처까지 좀 떨어지는 좀 모습이 나오면서 좀 상당히 좀 안타까운 현상이 좀 나타난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기아차를 보유하신 분들이 매도를 한 다음에 오늘 증권주의 대장인 우리투자증권을 좀 매수하는 이런 뭐 형태가 좀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매매는 좀 하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적에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가격 조정이 55,400원까지는 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55,400원까지 좀 나타날 수 있는데 그 자리가 본격적으로 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고요. 지금 설령 보유하신 분들도 오늘은 좀 소외됐긴 하지만 반등이 6만원까지는 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매수하는 것은 이제 투신권을 중심으로 해서 대우증권이죠. 대우증권을 좀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평균 단가는 이제 12,700원 정도 됩니다. 창구는 대우창구에서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좀 보이시고요.
이렇게 이제 업종 내에서 오늘은 이제 증권 업종이 가장 좀 강한데요. 대장은 우리투자증권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투자증권이 12,300원대 그 정도 올라오게 되면 대우증권도 좀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대우증권은 13,200원까지는 상방의 흐름을 열어놓으시고 거기서부터 비중을 축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시장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오전에 그 투자 전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정 절벽이 하원 표결만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이제 오늘 장중에 하원 표결까지 맞춰서 재정 절벽에 대한 부분이 합의가 좀 이루어졌다는 거 좀 수정을 좀 드리고요. 재정 절벽에 대한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되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흐름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장의 호재는 중국의 GDP 성장률이 상향되고 있다는 거. 요게 좀 호재입니다. 그리고 이제,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좋아지고 있다는 점, 요게 호재고요. 악재적인 부분은 이제 1월 달에, 스페인, 국채 만기가 좀 몰려 있고요. 2월 달에 이탈리아의 국채 만기가 좀 몰려 있다. 그렇지만, 1월 달에 가장 큰 이벤트는, 일단은 재정절벽이 합의가 되면서 미국의 GDP 성장률 상향 및 1월 30일 날 4차 양적 완화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단기적으로 종합지수가 고가권에 있긴 하지만 4차 양적 완화 및 GDP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제 여기서 엄청나게 상승하기보다는 2030에서 2050포인트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러면 우리의 전략은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2050포인트 근처까지는 우량주를 좀 끌고 가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코스닥입니다. 2050포인트 이상권에서는 코스닥 쪽에 눌림이 490포인트까지 좀 내려오게 되면 그때 코스닥 주식을 좀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이제 거래소와 코스닥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말씀을 드렸지만 고점이 나오는 주식은 일단 무조건 좀 매도하자. 오늘 고점 주식은 엑토즈 소프트가 첫 번째 고점 주식이고요. 두 번째는 플랜티넷이 단기 고점 주식입니다. 그래서 단기 고점이 나오는 주식들은 제외한 나머지 섹터들은 좀 지수가 제가 단기 지수 고점까지는 보유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많이 올라온 이 고점 주식들은 좀 매도를 해보자. 플랜티넷과 엑토즈 소프트에 대한 이야기가 또 제시가 됐네요. 신현식 전문가였습니다.